안녕하십니까. 정치사이다의 김기선입니다. 자, 엊그저께 있었던 재판에서 음,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이 최모 씨가 구속이 됐죠. 법정 구속. 자, 이 판결에 대해서 지금 말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자, 일단 이 연합뉴스 기사를 한번 읽어볼까요? 윤 대통령 장모 장고증명 항소심서 법정 구속 억울하다 쓰러져 이렇게 제목이 타이틀이 달렸고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올해로 76세입니다. 장고증명 위조 관련 항소심에서 피고인 측이 제기한 항소가 기각되고 최 씨는 구속됐다. 자, 의정부 지법 제3형사부 이성균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는 재반 상황을 살펴봤을 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기각하고 항소심까지 충분히 방어권이 보장됐으며 죄질이 나쁘고 재범과 도주 우려가 있어서 법정 구속을 했다. 대통령의 장모가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을 시켰습니다.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법정 구속이라는 판사의 말에 최 씨는 몹시 당황한 기색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라고 대받아 질문을 했고 또 우리 윤 대통령의 장모 최 씨는 판사님 그 부분은 정말 억울하다. 내가 무슨 돈을 벌고 나쁜 마음을 먹고 그런 것이 절대 아니다고 항변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후에도 기존 주장을 말하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격앙된 최 씨는 하나님 앞에 약을 먹고 이 자리에서 죽겠다며 절규하면서 쓰러졌다. 결국은 이 법원 관계자들에 의해서 들것에 들려서 퇴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 재판부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증거 등을 설명하며 제목별 항소 기각 이유에 관해 설명을 했다. 자, 항소 때 변호인 측이 1심 판결의 일부 이의를 제기했던 위조 사문서 행사에 대해서는 피고인과 안모 씨는 안모라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와 공범으로 적시가 되어 있는 안모 씨는 현재 구속이 돼서 재판에서 실형을 받아서 2년 6월에 실형을 받아서 지금 현재 구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피고인과 안모 씨는 단순한 채권 채무 관계가 아닌 동업자라 보인다며 피고인이 위조된 장고증명서를 민사소송에 제출하는 것을 알고 공범과 함께 장고증명서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심 재판에서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동산 실명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대법원 판례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를 가리는 기준은 누가 그 물건에 대한 자금을 실제로 부담했는지다라며 자금 흐름을 보면 피고인과 공범, 동원된 회사가 자금을 부담하고 최종 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서 관련 도촌동 땅이 성남 도촌동이죠. 땅이 매수되고 이후 상황까지 종합해 봤을 때 전매 차익을 위해 명의 신탁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 부분도 제가 이따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후 양형부당을 주장한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기각을 했다. 앞서 피고인 측은 1심 양형에 대해 공범에게 속았다며 주장하며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고 그러니까 전과가 전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고령의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76세가 되셨죠. 그리고 건강 상태도 좋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조한 문서가 4장으로 많고 이 중 한 장을 민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사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반사회적 행위를 막고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현행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판시했다. 자, 이어 피고인이 주도해서 막대한 이익을 실현하는 동안
관련 개인과 회사가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용당했다. 이용당했답니다. 자신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에 경도된 나머지 법과 제도, 사람이 수단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피고인을 질타했다. 판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또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이익과 불법의 정도가 매우 크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이 항소심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공범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며 최 씨 측의 태도도 지적을 했다. 앞서 최 씨는 대통령의 장모죠.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재판이 끝나자 최 씨의 변호인 측은 별도의 논평 없이 법정을 떠났다. 자, 법원 안팎은 정치, 평론, 유튜버 등이 지르는 고함으로 가득했다. 법원 관계자들이 혼잡한 상황을 통제하기도 했다. 최 씨를 대통령의 장모가 아까 혼절을 했었죠. 쓰러졌죠. 최 씨를 실은 호송차는 이러한 복잡한 상황 속에서 법정을 떠났다. 앞서 최종 변론 재판에서 검찰 측은 부동산 실명법 관련해 증거들을 살펴보면 결국 해당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연관된 법인은 명의만 빌려줬을 뿐 부동산 매수는 피고인의 의사가 반영된 것이라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증거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명의를 빌려줬다고 볼 수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번 의견서로 제출했다고 한다. 이어서 변호사는 사문서 위조는 인정을 하고 사문서 금액을 잔고 증명을 이 위조한 사실은 이 대통령의 장모 이 최 씨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했다고 반성을 하고 있고 사문서 위조는 인정을 하고 사문서 행사는 일부 다투고 있으며 현재 의정부 지법에서 지금 계류 중에 있죠.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금원을 지급하고 재판부에 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처벌 불원서 이 피고인을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처벌 불원서까지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법정 구속을 시켰죠. 무슨 이유로? 자, 대통령의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76세의 고령인 대통령의 장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법정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주시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자, 이 대통령의 장모 최 씨가 경기도 성남의 도촌동 땅 매입 과정에서 2013년 4월 1일부터 10월 11일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 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다. 자, 이 잔고증명서를 왜 위조를 했느냐? 이 대통령의 장모가 공범이라고 하는 안모 씨에게 50억이 넘는 금액을 사기를 당했습니다. 같이 사업을 하자고 이 꼬드겨서 대통령의 장모가 50억이라는 금액을 투자를 하게 만들었고 그 돈을 편취를 했죠. 안 씨가. 그래서 그 돈을 일부라도 좀 받아내기 위해서 이 잔고증명을 위조를 한 사실은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부분 잘못이죠. 사문서 위조 잘못입니다. 자, 동업자 안모 씨와 공모에 2013년 8월 7일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며 약 100억 원의 위조된 잔고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가 있다. 아울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며 절반은 최 씨가 명의신탁 회사에 절반은 안 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부동산 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에 따르면 그리고 의정부 지법에서 우리 대통령의 장모를 구속을 시킨 이 판사의 판결에 따르면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 사문서 위조예요. 자,
이렇게 사문서 위조를 했다라는 이유로 이 정도의 사문서 위조면요 보통 집행유예가 많이 떨어집니다. 집행유예 2년에서 한 3년 정도, 집행유예 2년에 3년 아니면 뭐 집행유예 3년에 5년 이 정도로 많이 판결이 나죠. 자, 이 의정부지법 이 판사에 대한 여론이 저는 이 대통령의 장모가 최씨 장모가 구속이 됐다는 이 뉴스가 터졌을 때 정말 좀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을 좀 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이 됐다. 개딸들 이 좌빠분들 참 말이 많죠. 뭐 사기꾼의 집안이다, 사기꾼 대통령이다, 뭐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장모 그리고 김건희 여사 정말 말도 못할 인신공격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기정사실화 되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지금 여론은요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고 있냐면요, 자, 그러면 조국은 왜 구속 안 시키냐, 그리고 김명수 대법원장은 왜 구속을 안 시키냐. 이 대통령의 장모인 최 씨는요 사문서 위조입니다. 사문서 위조. 자, 김명수 대법원장 공문서를 위조를 했죠. 임성근 판사를 회유해서 임성근 판사가 탄핵을 당할 것 같으니까 그 탄핵을 막기 위해서 민주당과 공모를 해서 내가 지금 이 사표를 받아서 수리를 하게 되면 나는 진짜 뭐 된다. 지금 탄핵을 놨던 시점에서 나는 정말 좆될 수 있다. 그래서 안 받아들였죠. 이 문제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중에 공문서를 위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그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2년 전입니다. 2년이 넘은 시간 동안 경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단 한 차례도 불러서 대면 조사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문재양, 이 문재양이도 지금 뭐 태양광 사업부터 시작해서 원전 사업, 원전 뭐 이 법안 뭐 이 원전 관련해서 지금 많은 비리가 발각이 되고 있죠. 자, 그런데 경찰에서 조사 안 합니다. 법원에서 재판 안 합니다. 정말 웃기죠. 이 판사들 중에요, 이 좌빨 판사들 중에 그런 분도 있다고 합니다. 재판 때마다 병가를 낸답니다. 그래서 재판이 2년 3년씩 계속 밀립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 그런데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사문서 위조로 충분히 벌금으로도 가능했을, 물론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게 당연시 돼야죠. 당연시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경중을 가렸을 때 자, 공문서 위조가 나쁩니까? 사문서 위조가 더 나쁩니까? 공문서 위조가 10배 이상 100배 이상 더 셉니다, 현행 법률로 봤을 때는. 그런데 김명수 대법원장 경찰 조사조차도 안 받고 있죠. 지금 헌재나 여러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뭐냐면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독립된 기관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의 산하기관입니다. 물론 독립적으로 판결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이 사법체계가요, 대법원장이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서 어떤 식으로 가자, 안 될 것 같습니까? 됩니다. 돼요.
그 힘이 어느 정도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저는 이 여론을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한 게 뭐냐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뭐 이 개딸들에 의해서 공격을 많이 받고 이런 여론이 다시 형성이 될까 봐. 자, 그런데 이 반대로 지금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게 뭐냐면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도 불구하고 자, 장모입니다. 장모. 자,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게는 친어머니가 되겠죠. 자, 김건희 여사가 우리 보통의 가정으로 따져봤을 때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당신이 그 판사한테 판사를 뭐 바꾸든 뭐든 전화를 한 통 하든 해서 좀 어떻게 해볼 수 없느냐. 어머니 나이도 연로하시고 건강도 안 좋으시고 사무소 위조인데 벌금형으로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판사를 보니까 재판하는 판사를 보니까 좌빨이다. 좀 위험하다 판사가. 부탁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부탁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의 위치에 있으면 뭐 우리 한동훈 제가 가장 사랑하는 우리 한동훈 법무장관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야 동훈아 이거 좀 머리가 아프다. 네가 한번 전화 한번 해줘라. 한동훈 장관이 법원에 전화를 해서 그 판사한테 전화를 해서 아유 판사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의정부 법원에서 내년 뭐 인사이동 때 중앙지법으로 서울의 중앙지법으로 한번 영전해서 오셔야죠.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 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에는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 자기의 그런 프라이드가 굉장하죠. 알아듣겠죠. 자, 그 정도 전화 한 통 했으면 아마 이 사건 무죄로 판결 났을 겁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검사 생활을 몇 수십 년을 하신 분이 그 정도는 알겠죠. 내 말 한마디면 우리 장모 무죄 받을 수 있다. 왜 안 했을까요? 그 정도로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정의와 원칙대로 하겠다. 아무리 장모고 내 와이프고 해도 죄를 지었으면 법의 처벌을 받는 것이 맞다.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너무 처벌이 세다라는 거죠. 그것도 정말 어이가 없는 사유로. 자, 조국 왜 구속이 안 됩니까?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수도 없는 혐의가 있고 수도 없이 재판에 왔다 갔다 하고 뭐 증인이나 그 주변 하수인들 이 범죄를 행한 당사자들 다 구속이 됐죠.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행위를 했을 때는 누군가 시킨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죠. 그럼 이재명은 왜 구속을 안 시킵니까? 이게 이 좌빨 판사들한테 별명이 붙은 게 뭐냐면요. 그 판세라고 합니다. 판세. 판사 씹새끼.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이 좌빨 이 판사들에게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 참 씁쓸하죠. 이 판결에 대해서 우익 유튜버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방송을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사건의 내용을 한번 보시고요. 자, 뭔가 나서야 하지 않을까요?
자, 우리가 이런 좌빨 판사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내년에 총선이 있죠.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차지를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과반 이상 차지를 해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렇지 않은 지금 상황을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말 외교 잘하시고 정말 원리 원칙대로 정치해 나가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리고 주변 인물들 철저하게 단속을 하고 계시고, 자,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우리 대통령이신데 지금 과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공산당, 민주당 공산당이죠. 자기네들끼리도 내분을 일으키고 있답니다. 우리가 공산당이냐 이러고, 비명계와 친명계 이러고 우리 당이 공산당이냐 이러고 싸우고 있답니다. 이 민주당은요, 이유 없이,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태클입니다. 태클의 정당이라는 별명도 있죠. 그래서 이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 다음 총선에서도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요,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부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국민의힘이 과반을 차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깨끗한 정치, 정말 정의가 실현되는 그런 정치를 하셔서, 또 정의가 실현되고 우리 국민이 살기 좋은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대통령의 장모 이 최모 씨의 법정 구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다음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요, 우리 김건희 여사 고속도로 이제 지금 판이 좀 바뀌었죠. 민주당 게이트로 지금 판이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죠.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또 방송을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저희 이 방송은요, 이 방송을 계속 지속을 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 아래에 나가고 있는 자막에 이 계좌번호로 자발적 구독 후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저희가 또 더 좋은, 그리고 또 취재를 위해서 또 밖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그럴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서 더 좋은 방송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송, 여러분들이 이기는 방송,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이기는 방송 만들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이었는데 앞으로도 시원시원한 사이다 같은 정치, 좀 정치 해부를 통해서 정치를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고 우리 현재의 정치를 좀 많이 지적질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뀔 수 있다면 이제 이 한몸 모든 희생을 각오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지금까지 정치사이다 김기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